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올해 31, 요즘 말로 갓생을 살고 있는 싱글 여자입니다. 왜 갓생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파혼을 계기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저는 30이 넘은 적지 않은 나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그리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몸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밥도 내 손으로 직접 해먹는 거 귀찮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먹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파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일 때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피를 나눈 내 가족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어줄 거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혼한 이유는 슬프지만 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배우자도 배우자이지만 그 사람 가족들,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절대로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석 달 남짓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파혼도 슬프고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도 슬프지만 그래도 나를 아껴주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간신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파혼을 후회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 헤어진 예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 쪽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동안 저는 예전 남자친구가 아닌 그 엄마한테 꽤나 시달렸어요. 본인이 파혼하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다시 저에게 결혼을 고민해보라며 아들 한번 살려달라, 자기 집안 좀 봐달라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내가 파혼 얘기한 건 일단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나도 잘 몰라서 한 소리지 너 멀쩡한 거 내 눈으로 봤으면 그랬겠어? 부탁이니까 다시 마음 돌려먹고 어찌 나 한번 도와줄 수 없을까? 먼저 파혼하라고 하신 분이 다시 마음 돌리라는 말을 하시다니 우습네요.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감당하실 일이니까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사실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본인 입으로 내뱉은 파혼을 번복하겠다며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참 좁다고 파혼을 선언하고 저에게 모진 말을 서슴없이 했던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과 갑을 관계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이 의뢰 입장이 되니 저에게 파혼 번복까지 해가며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실제 모습을 전부 확인한 저로서는 다시 연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사실 자기 어머니 말에 제멋대로 휘둘린 남자친구가 가장 문제라면 문제였죠. 원래 사귈 때부터 우유부단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 결국 저보다는 자기 엄마 말을 듣더라고요. 일단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지금은 공무원인데 다른 일을 하다가 30살 시험 보고 합격해서 아직은 말단입니다. 지금은 잠시 질병을 이유로 휴직 중이에요. 저희 친정은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의 기준이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지 여부로 따진다면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저는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중학교 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저와 동생을 고생해가며 키우셨어요. 엄마는 지금 퇴직하셨지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빠도 교사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친가 쪽 도움은 받을 수 없었지만 엄마 외가 쪽으로 삼촌이 좀 잘 사는 편이라
우리 집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삼촌은 중소기업 제조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살면서 아빠 빈자리는 거의 삼촌이 채워주셨죠. 어쨌든 아빠가 우리에게 집을 해놓고 가셨다는 것도 다행이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은 엄마와 우리 자매에게 신경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외삼촌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동생을 거의 친자식처럼 신경 써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외삼촌을 거의 아빠나 다름없이 따랐고요. 그래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와중에도 외갓집 덕에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건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교사셨기 때문에 저와 동생에게 각별하게 교육열을 보이셨고 두 딸을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다만 저는 그런 엄마의 노력과 달리 조금 힘든 10대를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아마 제가 성격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로 고졸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후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마다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대학교의 재수학원 코스로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가 측은하고 이해가 갑니다. 엄마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엄마 도움을 거부하고 무조건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살았어요. 참 철이 없었던 때였는데 지금은 엄마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여유롭게 웃곤 합니다만 엄마는 아마 저 지켜보시면서 속이 많이 썩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외삼촌도 그때 저 방황하는 거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제가 학교 자퇴할 때 친구 문제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한다며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삼촌한테 힘든 일 있으면 말했어야지.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그게 해결이 되었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삼촌은 니들 시집 보낼 때까지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줄 거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힘들 때는 가족들이 제일 큰 힘이 되는 법이야. 네가 가족이 없냐 돈이 없냐. 든든한 삼촌도 있고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삼촌, 아무튼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사소한 것도 엄마랑 삼촌한테 다 상의하고 결정할 거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엄마나 외삼촌에게 제가 힘든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엄마나 외삼촌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철이 들었는지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남자친구를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에서 만나 쭉 연애를 해왔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 다 계시는 평범한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20대부터 만나다 보니 저나 남자친구나 나름 그 시절에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았고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만났으니까요. 한창 좋을 때 서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딸을 가진 입장이셔서 그랬는지 남자친구를 굉장히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성급하게 사위처럼 여기지도 않으셨고 끝까지 존댓말을 쓰셨어요. 그러다 제가 계속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눈치니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지야, 너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고민해 봐야지. 지금은 서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 아직 결혼 생각까지는 안 해. 그렇구나. 혹시 남자친구 엄마도 너 만난 적 있니? 응, 나 만나는 거 알고 계셔. 자주는 아니고 두세 번? 같이 식사만 한 적 있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건 물어? 왜긴,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30이잖아.
결혼을 고민할 때니까 그렇지. 그 집에서는 너 보고 가타부타 말은 없어? 혹시 너 흠잡힐 것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엄마도 참, 내가 흠잡힐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쓸데없는 걱정 마, 엄마. 남자친구 부모님 나한테 뭐 흠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야. 엄마는 혹여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제가 밉보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결혼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터라 엄마가 아마 답답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엄마 마음으로는 제가 아빠가 안 계시니 더 마음이 불안하셨을 테고요. 사실 엄마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시모는 제가 마치 자기 아들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여자로 취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당연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물으시는 말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자식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궁금해 하시는 거야 비슷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래, 둘이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고? 만난다는 여자가 있다길래 바뀌었나 했더니 너를 아직도 만나길래 놀라긴 했어. 어쨌든 둘이 연애하는 거야 한창 때니 좋겠구나. 아참, 엄마가 교사시라고? 그럼 아버지도 교사시니? 아, 네, 맞아요. 근데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쭉 엄마가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 그러니? 나는 몰랐다, 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시시콜콜 뭘 얘기하는 법이 없으니 이렇게 너한테 직접 물어서 알게 되는구나. 그럼 엄마는 재혼은 안 하셨고? 네, 아직 혼자세요. 아, 그건 대단하시네. 그래도 자식들 먼저 생각하고 재혼을 안 하셨는가 봐? 이때부터는 어머니 질문이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빴는데 뭐가 그리 궁금하셨는지 저에게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네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물어도 될까? 남자친구 역시 자기 엄마가 너무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출 이유도 없는 거니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 아빠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요. 손도 제대로 못 쓰고 발병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암? 아우, 무서워라. 우리 집안에는 암으로 고생한 사람은 없어서 나는 잘 몰라. 아무튼 너희 엄마가 딸들 혼자 기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래도 교사시라니 딸내미들 교육은 잘 시켰나 봐. 너도 똑똑했으니 대학도 좋은 데 갔을 테고. 예비 시모는 말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저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단 하나, 예비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말이 있어요. 뭐 어쨌든 둘이 연애하는 건 좋다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 아니냐? 니들이 연애하는 건 말릴 생각 없어. 그런데 어린 나이 아니니까 서로 몸가짐 조심해라. 내가 더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 믿는다. 아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우리 알아서 할 테니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요. 내 여자친구 기분 나쁘겠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를 못했는데요. 어쩐지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실컷 연애하고 노는 건 상관 안 할 테니 아들과 결혼까지는 넘보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예비 시모를 만나고 나서 결혼말 나올 때까지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가의 얼굴을 알렸으니 남자친구나 저나 무슨 때가 되면
선물만 보태드리고 챙겨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한동안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가 몸을 혹사시키는 직종이 있어서 미래가 안 보여 퇴사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다행히 1년 만에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니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너도 이제 30이잖아.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아마 좋아하실 거야. 근데 결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지. 나 지금 모은 돈도 없는 거 알잖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공부하면서 쓰고 지금 고작 2천만 원 있는 게 전부야. 이걸로 결혼을 하자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신혼집은 나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해도 되잖아. 나는 어차피 부모님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되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힘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들 기특해 하실걸? 막 공무원에 임용되어 적응하느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인가 싶어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히 준비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각자 힘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정말로 저와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적잖이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말이 없길래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결혼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래, 안 본 새 너는 공무원 합격까지 했다니? 참 잘했구나. 여자한테는 그만한 직업이 없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 얼굴도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축나 보이는구나. 저도 이제 30이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제 얼굴이 많이 안 돼 보이나요, 어머니? 아무래도 20대는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민서이가 얘기했지? 우리 집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니들 결혼한데도 많이 도와줄 여력이 없어. 나는 사실 민서이가 조금 더 늦게 결혼해도 될 것 같다만 어쩌겠니.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시켜야지. 둘이 맞벌이하면 안정적으로 돈 모을 수 있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믿고 맡기마. 어머니는 제가 안 본 사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또 시댁 도움 없이 자력으로 결혼하겠다고 하자 반대를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하필 시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 돼서 남자친구 가족이 살던 집에 대출도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 역시 어쩔 수 없이 인근 공장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아들 장가 보내기 좋은 여건은 아닌 게 맞죠. 하필 가세가 기울고 있을 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보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버는 돈을 조금 더 부모님에게 보태서 도와주길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아들이 아까운 티를 내내 내시면서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야 제가 쭉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라 결혼하겠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다지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꺼내길 기다리셨다는 듯 통장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딸이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이제는 줘야겠네. 이거 받아서 결혼자금에 보탰어. 이게 무슨 통장이야, 엄마? 엄마 노후자금으로 써야 하는 통장 아니야?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한다고 했잖아, 엄마.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이건 넣어두고 엄마가 써. 군말 말고 어서 받아. 이거 네 삼촌이 너희 중학교 때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이야. 너희 시집갈 미천 아빠 대신 마련해준다고
삼촌이 너 시집 간다고 하면 내어주라더라. 이거 받아. 네 동생 시집 갈 때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통장을 봤더니 1억 가까운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외삼촌이 저랑 동생을 위해 10년이 넘게 달 그 돈을 넣으셨다는 사실을 그날 엄마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눈시울을 붉히니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삼촌이 너 시집 간다고 하니까 울먹거리더라. 서운해서 시집 못 보낼 것 같대. 아무리 니들 힘으로 결혼한다고 하지만 가진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 그게 쉬운 일이야? 엄마가 당연히 보태주는 게 맞지. 이건 일단 삼촌이 주는 거니까 받아. 엄마는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도와줄게. 그리고 날 잡아서 삼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드려. 알았어, 엄마. 삼촌 만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버진 로드도 같이 걸어달라고 부탁도 해야겠다. 그래. 삼촌이 아마 너 손잡고 걸을 때 오열할걸? 엄마는 웃을 것 같은데 삼촌이 더 걱정이다 얘. 너희 시집 보내는 거 상상만 해도 짜증난다고 난리더라. 삼촌은 제 결혼식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하셨답니다. 저와 동생을 위한 삼촌의 사랑은 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견례 할 때는 삼촌이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때 엄마와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얘기를 잘 나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외삼촌 도움으로 1억이라는 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는지 상견례 하는 내내 아들 가진 집안에서 많이 못 보태서 미안하다며 결혼식 과정은 당사자 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 짓이나 예단이나 혼수로 갑질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내심 걱정을 했었던 저로서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몇 번 배웠을 때 저를 은근히 아들과 결혼할 여자로 보지 않으셨던 기억이 나서 더 긴장했었는데 막상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양가 도움 없이 하겠다고 해도 부모님 도움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외삼촌이 보태준 돈 덕에 여유 있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준비하는 틈틈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신혼여행비를 부담해주기로 하셨고 제 예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맞춰주셨습니다. 결혼은 이듬해 봄으로 잡았고 결국 8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결혼 날짜를 빨리 당기고 싶어 했지만 원하는 날짜는 전부 식장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열심히 돈 모으자고 마음먹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시죠? 요즘은 결혼 전엔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로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걸 확인하는 건강검진이에요. 마침 직장에서 검진을 하기도 해야 해서 남자친구와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한 건강검진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초음파를 하는 와중에 갑상선에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목에 대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갑상선 양성 결절로 보기에는 모양이 이상하다며 암인 것 같다고 말했고 바로 세침 검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체질이긴 했지만 운동 부족이려니 여겼고 그리 아픈 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증상도 없었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 왈 본래 갑상선암은 이런 검사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결과가 나아봐야 알겠지만 생긴 모양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의사가 바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예상에 없던 조직 검사를 바로 그날 했습니다. 3군데를 주사바늘로 목에 직접 넣어 조직을 빼는 새침 검사였어요. 하고 나서 얼떨떨한 상태에서 같이 건강검진한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다고요. 암일 수도 있다더라 얘기하니 남자친구는 당사자인 저보다 더 놀라더라고요. 뭐? 갑상선암인 것 같다고? 설마 아니겠지. 너 평소에도 아픈 데도 없었잖아. 근데 암이라니. 아닐 거야. 결과는 언제 나온대? 아직 정확하지 않아. 모양이 암으로 의심된다는 거지 정확한 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암이면 뭐 수술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는 저인데 오히려 걱정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혹시 걱정하실까봐 저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결과 듣는 날 남자친구에게도 같이 가달라고 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별거 아닐 텐데 유난 떨기도 싫었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내가 암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이없게도 제가 암이라더군요. 갑상선 제자리 암이라는데 다행히 극초기로 병기는 일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다지만 내가 왜 암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가 되어 지나가더군요. 힘들었던 10대와 치열하게 살았던 20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암이라니 난 왜 이리 불운한가 싶었습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 착한 암이라고 말하는 건 위로가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갑상선을 떼어내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부작용도 엄청 많더라고요. 의사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듣는데 새삼 갑상선이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병원을 나왔지만 엄마가 걱정할 일들, 나의 결혼, 속상해하실 외삼촌 등등 온갖 걱정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암 소식을 알렸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저를 다독여주며 당장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결혼은 어쩌지? 수술하면 결혼식은 미뤄야 하나? 우리 결혼 이제 3달도 안 남았잖아. 나는 아픈 상태로 결혼하긴 싫어. 은지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 무리일 것 같으면 결혼을 미뤄야지. 너무 걱정 마. 물어보니까 갑상선암은 치료도 잘 되는 편이라더라. 결혼 날짜는 우리 부모님께도 네 상황 말씀드리고 상의해볼게. 엄마는 제가 암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또 혼자서 견딘 거냐며 저를 엄청 나무라셨어요. 그날 외삼촌은 득달같이 집에 달려오셔서는 같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자며 인맥을 활용해 의사까지 수소문해 주셨죠. 그래도 힘들 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행히 한 달 이내에 유명 대학병원의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일기라 수술만 하면 되고 항암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매년 추적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일찍 발견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온 가족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의 암 소식을 들으셨을 예비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 중 시어머니 입장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과 결혼할 예비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소한 전화 연락 한 번은 해서 괜찮냐 물어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물론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좋지도 않은 소식을 굳이 시어머니에게 제 입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건 참 못할 짓 같았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웃긴 건 남자친구도 제 암 소식을 들은 후로 연락이 어쩐지 뜸했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러 갈 때 한 번도 같이 가준 적 없었고 어쩐지 제가 연락하면 제 안부를 묻다가도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 수술 날이 정해져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오빠, 나 수술하기 전에 올 수 있어? 엄마랑 외삼촌이 오빠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서운하다고 하셔. 나는 괜찮지만 괜히 어른들 걱정하니까 잠깐 나 수술 전에 인사만 할 수 없을까? 은지야. 근데 어쩌지? 아무래도 너 수술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아. 너 수술하는 날에는 미리 잡힌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오빠네 부모님도 나 수술하는 건 들으셨어? 아무 말도 없으시길래 내가 걱정이 되네. 혹시 나 걱정 많이 하셔? 괜찮다고 오빠가 잘 말씀드려줘. 알았어. 암튼 너 수술하고 내가 찾아갈게. 장모님께는 연락 따로 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고 저는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회복하고 있었죠. 외삼촌은 저 편하게 쉬라며 1인실로 병실을 예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찾아온다던 남자친구는 제가 수술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복하느라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쯤 되니 서운하더라고요. 엄마도 결혼할 예비 남편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뭐라고 한 소리 하셨고요. 그런데 퇴원을 앞둔 날, 뭔가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상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미리 연락도 없이 병원에 찾아온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예비 시모였거든요. 하필 그때는 엄마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 이제 내일 퇴원하는데 전화나 한 통 주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 수술 잘했고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당연히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요. 어머니는 어쩐지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곤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는 본인 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쩐지 예전부터 네가 며느리로 영 꺼려지더라니. 이유가 있었어. 네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지? 근데 너도 암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 줄 알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기에 병문안 쳐 오신 건 아니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바로 본론을 말하셨습니다. 긴 말 안 하마. 나는 우리 아들 창창한 앞길 막는 며느리는 원치 않아. 그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예, 창창한 내 아들 마누라 병수발 시킬 일 있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간데도 내 아들이 마누라 병수발하는 꼴은 못 봐. 저는 말보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제가 죽을 병도 아닌데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걸린 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갑상선 제자리암이래요. 병기도 일기고요. 전이도 없어서 항암도 필요 없고요. 결혼해서 약만 잘 조절하면 임신도 가능해요. 예후도 좋고 저 수술도 잘 됐다는데 어머니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제자리암은 뭐 암이 아니라니? 어쨌든 네 몸 안에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는 암세포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암 유전되는 집안 며느리 들일 생각 없어. 파혼해라. 우리 집안에서는 이미 결정했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다. 네 친정엄마한테도 오늘 정식으로 통보하고 갈 거야. 그런데 파혼 통보 말고도 황당한 소리를 더 하셨습니다.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시길래 받아서 보니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 쪽에서 들어간 돈을 조목조목 적어놨더군요. 우리 집안에서 너랑 혼사 추진하며 들어간 돈이야. 원래 파혼하면 각자 부담하고 끝나는 게 맞겠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네가 우리 집안에 암 환자라는 하자가 있는데도 결혼하자고 해서 이런 사달을 낸 거잖니. 우리가 드린 돈은 파혼 위자료로 돌려받아야겠다. 거기 적힌 돈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달라고 전해. 파혼 위자료라니. 저는 살다 그런 명목의 위자료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예비 시모에게 따져야겠다 싶어 뭐라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목이 메이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안에 외삼촌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는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파혼 위자료요? 내가 무슨 소리 하나 밖에서 듣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끼어드네요. 나 우리 은지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듣자니 우리 은지랑 결혼 약속한 이서방 어머니 되시는가 본데 파혼 위자료라니 참. 나도 이런 개 같은 요구하는 집안에 우리 조카 시집 보낼 마음 없습니다. 파혼이면 파혼이지 위자료는 왜 요구합니까? 대체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조카한테 와서 이 땅 갑질을 합니까? 삼촌은 노발대발하시며 남자친구 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삼촌의 서슴퍼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잠시 움찔하시더니만 이내 고개를 돌려 뭔가 따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외삼촌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외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 마냥 놀라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외삼촌 역시 남자친구의 어머니 얼굴을 그제야 보고는 미간이 구겨지셨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사장님이 은지 삼촌이라고요? 예, 저분이 네 삼촌 맞니? 오호, 누군가 했더니만 세상이 좁아도 이렇게 좁네. 김 여사님이 우리 은지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나, 사장님, 제가 너무 큰 결례를 했나 봅니다. 은지가 말하던 삼촌 되시는 분이 사장님이었다니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사장님, 혹시 이 일로 저한테 뭐 불이익을 주시던가 이럴 일은 없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게 회사 들어간 거요. 글쎄요. 김 여사님 같으면 이상하게서 어쩔 것 같습니까? 우리 조카 이따위 꼴 당하는 걸 봤으니 다음 수수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시어머니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한다던 회사가 바로 우리 외삼촌 제조회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전 저에게 파혼 위자료를 달라며 언성을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삼촌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는 말 다 들었어요. 내 조카한테 감히 파혼 위자료라니. 사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 조카 힘들 때 아들한테 옆에 있어주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기다렸다는 듯 파혼이라니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이참에 그쪽 집안 인상 글러먹었다는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 내 귀한 조카 김 여사 아들한테 시집 보냈으면 앞길 망치고 건강도 망칠 뻔했네요. 아, 내 말 알아들으셨죠?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올 필요 없습니다. 댁보다 더 잘할 사람 길에 줄 섰으니 그리 알고 그동안 일한 월급 붙여줄 테니 나가주세요. 사장이 직접 해고 통보합니다. 네? 해고라뇨.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다시 우리 아들과 상의해 볼 테니 제발 해고만은 안 돼요, 사장님.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그런데 우리 외삼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며 잘못했다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나 죽는다고 하면서 뒤로 넘어가길래
처음에는 연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딱 예비 시모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발요, 사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은지가 사장님 조카인 줄 알았으면 절대 파혼 통보 안 했을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자르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고 남편 대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저를 일방적으로 자르시면 어쩌나요? 그러더니 정말로 까무룩하고 정신줄을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어째요? 어머니 정말 기절하셨나 봐요. 빨리 간호사 불러주세요. 걱정 말어. 원래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자기 성질 못 이겨 혈압 때문에 저런다. 내가 간호사 불러올 테니 기다려. 결국 급하게 병동 간호사를 불렀고 혈압을 재보니 삼촌 말대로 혈압이 급상승해서 순간 졸도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쓰러졌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거기서 왜 쓰러져? 은지 너 혹시 우리 엄마 하는 말에 대들었어? 자기 엄마가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엄마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드니 오만정이 한순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화낼 것도 없이 담담하게 통보했습니다. 아니? 내가 오빠네 엄마한테 화를 왜 내? 당신 엄마 혼자 미친년처럼 혼자 널뛰기 하다가 뒤로 자빠지시던데? 파혼 얘기하실 거 오빠도 알고 있었지? 근데 정말 너무한다. 내가 꼭 이런 상황일 때 파혼을 통보해야 했어? 그게 나도 엄마한테 나중에 너 태어나고 말하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도저히 암 걸린 며느리는 싫다는데 어쩌냐? 그리고 사실 나도 그래. 나는 자신 없어. 마누라가 암이라니. 나도 생각이 좀 많았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은 됐어. 나도 오빠랑 결혼할 마음 없으니까. 응급실에 어머니나 잘 모시고 가. 아참, 오빠네 어머니 회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대.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엄마 회사는 왜? 그걸 네가 어찌 알고 말하는 건데? 오늘 안 사실인데 우리 외삼촌 말이야. 오빠는 몰랐겠지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던 회사 사장이 우리 삼촌이셨더라? 오늘 어머니가 파혼 위자료 달라고 나한테 난리치는 거 다 보시고는 해고했어. 어쨌든 우리 파혼은 받아들일게. 오빠 어머니가 요구한 파혼 위자료는 개소리인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각자 들인 돈 손해본 걸로 이 결혼은 끝내자. 당혹스러워하는 남자친구는 우리 외삼촌에 대해 물어왔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 병원에 있다는 말에 달려온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글쎄 우리 외삼촌한테 한 대 얻어 터질 뻔하고 쫓겨났네요. 그 후 저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엄마와 외삼촌은 파혼하길 잘했다며 하나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집에서 요양하는 와중에 그 사람과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삼촌에게 사과를 하겠다나요? 그리고 저에게도 삼촌에게 다시 한번 잘 말 좀 해달라며 사정했지만 저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잘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제가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외삼촌이 당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이라니 더 붙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파혼 위자료니 아들 병시중 운운하며 자기 아들 복을 본인이 두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거죠. 그 후로 남자친구와 그 사람 엄마는 저를 따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파혼 위자료라니 드러나 보셨습니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바람을 피웠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돈을 갈취해 혼인빙자 사기를 쳤거나 했을 경우죠. 암에 걸린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암에 걸린 건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얻은 것도 있네요. 그 덕에 예비시댁과 신랑 될 뻔한 사람의 실체를 알았으니 말입니다.
신기한 건 파혼한 건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이유를 생각해보니 아마 제가 암이라는 큰 시련을 겪어서인 듯합니다. 결혼도 중하지만 저는 앞으로 제 자신과 건강을 위해 갓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함없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지인들 덕분에 잘 이겨내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하셨던 우리 외삼촌 덕에 그래도 파혼하면서 그 막대 먹은 집안에 한 방 먹인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긴 파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